한 주간의 한반도의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까지 짚어보는 문관현의 통일열차. 오늘도 외교 안보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한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과 북한 분위기가 좀 냉랭하긴 해도 그래도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친서 교환하면서 확실히 뭔가 끈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글쎄 분위기는 애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양대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두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두 사람의 역할이 매우 상반됐습니다.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굿캡 또는 이제 배드캡 해서 결국은 그동안의 좋은 역할과 교류, 대화 이런 채널은 결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맡아왔었고요. 네. 네. 나쁜 역할, 그러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그 제재나 또는 비핵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러한 발언 같은 면은 볼턴 보좌관이 대체적으로 많이 발언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 볼턴 보좌관이 그것도 특정한 보수 매체인 그 폭스뉴스에 예. 사흘 연속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빠른 이행 조치를 촉구를 하고 나서 되게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 이 볼턴 보좌관이 이 방송 출연 중에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먼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금 북한에 보낼 용의가 있다. 이 부분을 네.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으면은 약 3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그동안에 북한과 미국의 서로 그 메신저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아쉬운 거는 마지막 3번째 방북을 했을 때 뭔가 네. 성과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다면은 북미 관계가 그동안에 좀 어느 정도 정체가 됐었는데 결정적인 분수령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이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현재 가시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볼턴 보좌관이 이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을 했던 핵심 요지라면은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재까지 취해왔던 그 최대 압박 조치 이거를 이어갈 것이다. 이 부분을 언급한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여러 가지 유해 송환 문제나 여러 가지 북한의 일련의 조치 등으로 인해서 유화 조치를 현재 취하고는 있지만 예. 미국이 이러한 그 북한의 일련의 조치를 인해서 이러한 그 제재 조치를 푼다거나 이런 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풀 생각이 없다는 점을 이 언급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턴 보좌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현재 북미 간의 현 주소를 우리가 압축적으로 우리가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북미 간에는 이런 비핵화를 둘러싼 기싸움이 현재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젠가는 지금 이 북미 간의 정상이 만날 수가 있다는 시점이 조만간 올 걸로 볼 수는 있는데 결국은 북미 정상 1차 회담을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그 북미 간의 갈등은 결국은 이런 또 대화 국면을 계기로 또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대는 해보는데 현재까지는 교착 상태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는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는 걸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예. 남북 관계 또는 이제 한반도 문제와 이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관계가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서 전혀 예정치 않았었던 부분이지만 5월 26일 날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서 2차 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분이 만나게 되면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되는데요. 이 시점이 가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북한이나 또는 국제사회 외교 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북한은 자체적으로 현재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벌일 예정이 있고요. 아울러서 이어서 9월 말부터는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각국의 정상들이 여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유엔 대비를 올해 이 뉴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또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 뉴욕을 방문을 계기로 백악관까지 방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당초 예정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전에 남북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아닌 8월 말로 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그 가능성은 현재 열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을이 될 수도 있고 네. 남북 간에는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좀 어떻게 보면 조연자 역할을 우리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했었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는 특히 특히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막혀 있을 때는 이를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 상태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럴 때 다시 한번 또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이 현재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달 내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이런 형태로 남북 제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처럼 깜짝 만남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요즘은 이 이슈가 가장 뜨겁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일반인 문제 이게 지금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이 또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그 북한은 특히 지하자원 가운데 석탄 수출을 통해서 많은 외화벌이를 했었기 때문에 예. 유엔 차원의 이제 대북 제재가 결의가 됐을 때 이 석탄 수출을 막는 게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북한에 대외 수출할 수 있는 총량 쿼터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제3세계로 나가는 이 석탄의 수출은 굉장히 국제사회가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지난해부터 현재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해서 결국 국내에 반입이 됐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져서 좀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북한 석탄 대책 TF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강도 높게 현재 정부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포항 신항에는 진능호가 현재 도착을 해서 정박하고 석탄을 하역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 측에서는 오늘 밤 11시까지 마치고 결국은 이제 나호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해가 지고 난 이후인 오늘 오후 6시쯤에도 하역이 모두가 완료되고 결국은 출항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곧바로 이제 출항을 할 걸로는 보이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과연 이런 그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했냐가 결국 논란의 핵심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 여러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 이 결론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성급한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도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남동건설 같은 데서는 이걸 제대로 알고 수입을 했는지 이 여부는 결국은 모회사인 한국전력까지도 여러 가지 위상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했냐 안 했냐 여부도 결국은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미국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많은 신뢰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간에는 이번 북한산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으로 인해서 정부 간에는 큰 문제가 생길 걸로는 예상이 되고는 있지 않지만 현재도 역시 미국의 기조는 대북 제재 조치, 최대 압박 조치는 이어간다는 이런 흐름이라면은 이 와중에 이런 석탄 수입 조치는 상당히 큰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남북 관계가 그동안 좀 좋았다 보니까 알고도 좀 의도적으로 눈 감기를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현재까지는 그 관계자들의 발언은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러시아산으로 적혀 있었고 예. 그동안에는 여러 차례 한국을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과연 이 정확하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이런 현장에서까지 이루어졌는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알고 일부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무기를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한 주간의 노동신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소식들 살펴볼 텐데요. 어떤 걸 골라주셨는지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첫 번째 사진을 하면은 북한도 현재 무더위가 예외가 아닌데요. 북한에서 가장 높은 사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옷차림이 최근에 큰 변화를 왔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화면 왼쪽에 보면은 검은색 인민복입니다. 예. 항상 저 옷을 입고 산업 현장을 시찰을 하고 그리고 군사 시설을 방문을 하는 게 우리가 익숙한 제일 모습인데요. 많이 봤죠. 네, 맞습니다. 지금 8월 3일 날 그리고 노동신문 보도로 시점으로 봤을 때는 8월 4일인데요. 가운데 보시는 게 평양 그 무계도 열차 공장을 방문했는데 전날은 긴팔이지만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흰색 인민복으로 바뀌었는데요. 오늘자 노동신문에는 이 노동신문에 반팔 인민복을 입었었는데요. 결국은 너무 더운 나머지 이 반팔도 벗어 제치고 런닝셔츠 바람으로 현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소탈하고 예. 격이 없는 모습으로 현장에서 또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는 기분이 좋다고 미사일 발사 개발자들을 끌어안고 또 안아주고 예. 또 예. 그리고 심지어는 맞담배까지 피는 굉장히 화려한 또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요. 현장에서 더우면 더운 대로 하나의 일국의 지도자라는 그런 지위를 잠시 내려놓고 러닝셔츠 바람으로도 일을 하면서 직접 실무자들과 저렇게 파한대소 하는 모습은 예. 본인의 어떤 성격, 통치 스타일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지금 저희 뉴스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마지막 사진 보니까 좀 귀엽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그 웃는 미소와 이 러닝 입은 게 좀 귀엽다는 표현을 쓸게요, 그냥. 귀여워 보이는데 거기도 덥긴 덥나 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시찰을 하는 게 흔하지는 않은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으면은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보라색 잠바 스타일로 평생 현장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예. 가장 여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민복 이상 또 우리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으면은 굉장히 이제 서방 세계에서 직접 유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격이 없는 또는 숨김없는 그런 자기 감정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정치 외교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같으면은 1년에 약 150차례 정도 북한의 현장을 방문하는 현지 시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지도자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직접 겉옷을 벗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저렇게 활동하는 사진을 할 수는 있지만 노동신문 일면에까지 저 사진을 그렇죠. 예. 올려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보고 또는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저걸 볼 수 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만의 어떤 독특한 또는 통치 스타일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북한 주민들도 저희와 비슷하게 좀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노동신문에서 고른 다음 이슈도 보여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지금 어제 노동신문인데요. 이 표현 가운데 이제 강원도 정신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에서는 특히 노동신문에는 8월 달 이후에 강원도 정신이란 이런 표현들이 지금 자주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예. 강원도 정신 하시면은 이거 듣는 우리 남한에 있는 강원도 주민들도 의아해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특히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를 자강도에 있는 강계로 옮기고 나서 거기서 전쟁을 치러서 고난을 극복했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강계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지역 명칭을 사용해서 시대 정신을 표현을 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 들어서는 강원도라는 지명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강원도 원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생을 했고 또 어린 시절을 대부분 보내고 그 이후에도 본인이 직접 지도자의 최고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도 강원도 일대에 여러 가지 마식령 스키장 예. 그리고 송도 국제 소년 야영장
여러 가지 위락 시설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동계올림픽 때도 우리 대표단을 직접 초청을 해서 원산 일대, 마식령 일대를 보여주었듯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강원도를 이제 변모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 사람들에게는 북한 지도부에서는 이 강원도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게 현재 북한의 모토인데요. 이 무더위에 또는 이런 또 그 경제 위기 속에서 결국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노동당에서는 이 강원도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강원도가 아니라 북한의 강원도라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